GPN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이제 독서 중에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고 했고요. 이제 도와드리는데, 이제 아이들한테도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논리란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논리. 그러면 논할론, 말하다, 이치를. 그러면 또 거꾸로 하면 이론이란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치리를 쓰면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대학 때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요거 글자가 구수록자입니다. 구수록자인데 왕자처럼 쓰여 있는 겁니다. 점이 빠진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옆에 있는 건 뭐냐? 마을리도 되지만 결리도 됩니다. 결리. 그럼 결이 있다. 아, 나무에도 결이 있죠. 그럼 결이 뭐냐면 옥은 결이 없이 완벽하게 깔끔한 건데 그 옥에도 결이 있다는 거예요. 잘 찾아보면. 그러면 뭐냐면 사물의 형태를 보고 특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거를 유학에서는 뭐냐면 경물취지라고 합니다. 경물취지. 그러면 뭐냐면 사물을 보고 사물의 자격을 보고 지혜에 이른다. 이를 지혜지.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원리를 터득한다. 라는 걸 경물취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물이란 또 무엇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사물. 네. 그러면 이거 물건을 보고 물건은 구체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물은 일사자입니다. 그러면 사물이라 할 때 이 물에 관점을 주면 구체적은 뭐냐면 또 몸체가 구비된 어떤 물건이 있는 걸 구체적이라고 그러고 없는 물건을 추상적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나 노력이나 이런 거는 물건 자체가 없어요. 그럴 땐 추상적이라고 해요. 그럼 이 구체적인 물건을 중심으로 할 때는 물이라고 그러고, 그 물 말고 사람 간의 관계, 일이 진행되는 관계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 전체를 통틀어서 사물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논리, 이론에 대해서 서술 쓴 부분 중에서 우리는 사물이랑 일과 물건 속에 크게 보면 이치죠. 이치나 이론. 그러면 이론에 이른다 라는 게 이치라는 건데, 이치를 더욱 간단하게 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치라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발생을 하고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결과가 되고 다시 원인이 돼서 결과를 돼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그거를 이론적, 논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물들의 관계들이 법칙. 그러면 이 법칙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자연법칙이라고 그러고, 이 자연계 속에서 일어나는 법칙을 자연법칙이라고 하고, 이 자연법칙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발명한다고 안 하고 발견한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법칙, 자연법칙의 객관적 법칙을, 그러면 객관 반대는 주관이잖아요. 사람들이 일어나는 자연 말고 사람 사이에 있는 법칙, 인문법칙이라고 해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법칙들을 이런 자연의 객관적인 원리, 여기 보면 사물들의 법칙이죠. 사물 사이의 법칙처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해나가는 것을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인데 과학이라고 쓰고, 그럼 과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똑같이 실험을 해보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법칙들을 찾아서 그것들이 객관적 법칙이 타당하고 마땅하고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었을 때 논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이것도 일 수 있고 이것도 일 수 있고 이것도 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아이가 원래 똑똑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과관계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논리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이 4개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여기에서 여러 개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당, 마땅하고, 타당하고, 긴밀하고, 밀접해서 가깝고, 적당한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연결시켜서 하는 것을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인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인과관계, 이 사물의 법칙성을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 논리적으로 구경을 하는데, 논리를 할 때, 자, 하나하나의 사물의 원리들을 모아서 결과를 내는 걸 귀납이라고 그러고, 어떤 큰 원리가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작은 원리가 있어서 그거랑 연결돼서 어떤 개인적인 결과를 만드는 걸 연역법이라고 그러고, 이걸 귀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서, 논증을 할 수가 있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서 이거를 이치,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 사물의 논리들을 배운 다음에 그걸 세상 속에서 보니까 A에서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일이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이어지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논리의 논리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것이 힘이래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라는 것은, 자, 왜 제가 내 명령을 들었어? 내가 힘이 세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돈을 갖다 줬어? 내가 힘이 세니까. 힘에 의해서 이 인과관계의 이유를 찾는 것을 힘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보시면, 자, 그러니까 사물의 원리뿐만 아니라, 물건의 원리뿐만 아니라, 물건의 원리에서 경물치지에서 배웠는데, 이것들이 물건뿐만 아니라 일의 원리, 일의 논리까지 영향을 주고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적자생동은 적당한 자가 생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존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 생존하기에 적당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적자생존을 생존하려면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힘이 세야 되니까 적자생존도 힘의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온도나 기후나 힘이 약하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 몇백만 마리를, 그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존하기에 적당한, 그죠? 적당한,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적당한 자가 생존한다는 것이고, 생물학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학생은, 자, 글을 읽으면서 A파트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물에 대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그럼 일사자와 물건. 근데 보통 사물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그냥 물건으로만 특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이 이만큼이라면 구체적인 물건만 특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물을 정확하게, 사물이란 한자적인 의미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의문이 생기면 사전을 통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물은 물질 세계에서 존재하는 구체적인 몸체자, 몸이 구비된다, 갖추어졌다.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대상을 통틀어 말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설명에는 요거만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 진행되는 일, 상황들도 사물입니다. 자, 근데 구체적이란 단어의 뜻을 모른다. 그럼 구체적 반대 단어, 어떤 단어를 모를 때는 반대 단어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단어의 범위나 개념의 범주가 확정되는 것이고, 구체적 반대는 추상적인 게, 추는 추리하다, 추리해서 상상하는 겁니다. 자, 사랑이란 것은 추리해서 상상을 했더니 이렇게 상징성 있는 하트 모양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행복을 정의할 때 쉽지 않습니다. 왜? 추리해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추리해서 어떤 상상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물체를 갖추고 있는, 그래서 단어의 뜻도 몰라서 사물이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만질 수 있고, 지각, 눈으로 보고, 오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일정한 형태가 있고, 갖출구니까 구비되고, 그죠? 그러면 성질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 것을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A 파트의 논리에서 A에서 사물 속에 있는 이치나 사물의 법칙을 의미할 때 논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논리라는 것은 뭐냐? 논리는 이론이고 이론은 이치입니다. 논리는 이론이고 이론은 이치입니다. 그럼 이치는 뭐냐? 이론에 이른다 치. 그러면 이 결리라고 했죠. 옥에 있는 결을 발견한 것처럼 사물의 원리, 기본적인 사물이 갖춘 특징. 이해됐나요? 원리, 특징, 성질들을 이치라고 합니다. 그 이치에 맞게 세상 일, 여러 가지 세상 일을 같이 해석해보고 연구해서 그런 사물의 원리처럼 일들도 돌아가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크게 나누면 이 사물의 이치를 연구를 하는 것은 자연과학이고 이과 계열이고, 이렇게 자연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인문과학이고 문과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거, 사람의 일을 하더라도 이 이치, 경물치리한 이 자연의 원리와 같이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게, 논증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게 과학적인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사람들도 누구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자,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것은 일과 물건인데 구체적으로, 그죠? 구체적인 단어의 뜻은 이렇게 한자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그 전체도 이해하면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옥표를 통해서 아니면 한자를 암기하는 것을 통해서 바탕을 쌓으셔야 독서에 큰 에너지나 힘이 됩니다. 결국 현대에서는, 현대 철학은 어떤 단어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좁게, 협의로 하느냐, 넓게, 광의로 하느냐에 따라서 학문의 기초나 학문의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힘의 논리라는 것은 뭐라고요? 어떤 것에서 다른 것, 원인에서 결과, 원인에서 결과가 발생되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게 공통적으로 힘이다. 그러니까 원인에서 결과, 원인에서 결과를 논리라고 했죠. 그런데 그 논리를 움직이는 힘이 원리를 움직이는 이유가 힘이다. 그래서 이걸 힘의 논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힘의 논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별로 안 좋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힘의 논리가 적용되면 원시시 되고 조폭들이고 깡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보다 사람들의 이성에 입각하여서 합리적으로 이성, 합리할 때도 그렇습니다. 합치된다 이성에, 이치에. 그러면 이치에 합성하는 걸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합리적. 이치에 맞는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뭐냐? 이치에 맞는 본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질이. 그러니까 이런 이치가 무엇인지 않으면 이 이자, 구슬옥자라고 했죠? 구슬옥자. 그 다음 결리라고 그랬죠? 구슬에 있는 결. 나무에도 결이 있죠, 이렇게. 근데 구슬은 완벽하게 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자세하게 궁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이치가 뭔지를 아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해결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적자 생존은 뭐라고 했어요? 적당한 자, 적합한 자가 생존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왜 두 단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두 단어 중 한 단어를 꼭 알아야 하는 순환 논리라 생기느냐? 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애초에 우리가 만든 단어들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 단어들의 특성,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만큼 이 단어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또다시 이 단어를 설명할 때는 이 단어로 설명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단어를 설명하면 이런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에 B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B라는 단어를 설명하면 이런 A 이런 단어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요. 그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때 이 단어,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때 이 단어로 설명해 줍니다. 유사하고. 그러니까 사전이 만들어준 원리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어떤 거를 설명할 때 그것이 일어나는 자연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면 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순환의 논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 더 들어가서 보시면, 자, 사전에 나오는 이제 적자생존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워서 해야죠. 이제 적자생존, 서바이벌함이 나오면 피티스, 딱 맞는 자, 적당한 거자면 놈자자, 생존, 살아남는다, 살아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이나 집단이 잘 살아남는다. 그죠? 진화론하고 창조론이 있는데, 창조는 사람을 만들었다. 진이. 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했을 때, 창조론은 닭이 먼저입니다. 닭을 딱 만들어내니까. 진화론은 세포인 알이 먼저입니다. 알이 다양하게 분화해서 닭도 되고, 코끼리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간단한 세포에서. 이 진화론에서 왜 이 생물이 살았고 다른 건 멸망했냐? 적당하니까. 가장 잘 적응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적자생존, 생존 경쟁,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이라는 진화론자가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이 다윈은 진화론은 자연물, 경물 취지로 해서 자연을 보고 그걸 설명을 한 거거든요. 자연의 현상을 보고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자인 스펜서라는 사람이 생물학의 원리라는 경을 보면서 경제 현상을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물건에서 자연에 있는 것들을 사회적인 일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사회가 살아남을 때 자유시장의 경제 원리에서 사회는 적당한 자가 살아남는 자,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이때까지도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점점 지나서 그런 말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사회과학에서도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순환론리를 하려고 해서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적자생존은 본래 이렇게 그죠? 살아남는다, 꼭 맞는 자가, 가장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적합하죠. 강하고 약한 거랑 상관없죠. 약하더라도 많이 적당하게 살아남을 방법만 강구하면 되니까. 그런데 적자생존은 순환적입니다. 부분적으로. 왜? 살아남은 자니까 적합하죠. 그러니까 적합하니까 또 살아남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생물 안에서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빙글빙글 도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진화생물학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어떤 곳에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했을 때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자, 국어에서 동태적, 움직이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동태, 움직이는 모양새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사, 사건 서술로 소설처럼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이 변하는 거. 그 다음에 과정, 라면 끓이는 과정. 그러면 시간이 지나야죠, 과정은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인과, 원인과 결과, 이렇게가 세 개의 시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순환이 되면 안 됩니다. 원인이 나온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왜 원인과 결과가 순환돼서 결과가 되니까 원인이 되지? 이렇게 되냐면 명확하게 원인을 찾지 못하고,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A와 B가, 그죠? A 때문에 B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우선순위를 추적을 할 수는 없어. 그랬을 때는 순환 논리로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순환은 빙글빙글 도는 거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이 학생의 말에서, 자, 지우고 보면, 이 학생의 말에서, 자, 왜 의문이 발생했어요? 논리란 말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치, 논리는 이론이고, 이론은 이치고, 이 이치는 3월 사이에 있고, 3일들의 인과관계를 정리해서 얘기했을 때 법칙이라고 한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사물, 직접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구체적, 물체가 있는
과학적인 사물에도 적용을 하지만 사물이 아닌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힘, 그죠? 거기는 요 적자생존도 뭐라고요? 경제의 논리도 쓴다겠죠? 자연과학의 진화론의 논리에서 경제학의 원리로도 쓰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연과학의 원리인데 경제학의 원리에서 적자생존은 뭐냐면, 자, 적당한 자가 삼지만 큰 대기업하고 작은 구멍가게하고 경쟁을 했어요. 누가 이겨요? 대기업이 이기죠.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그거를 힘의 논리라고 합니다. A와 B가 경쟁했는데 왜 A만 살아남았어? A가 힘이 세서. 그러니까 A에서 얘들이 살아남은, A가 살아남은 요 P에서 Q가 발생되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힘이더라 라는 사회과학 원리로, 사회과학. 왜? 자연계에서도 보니까 두 동물 중에서 싸웠더니 힘이 센 애가 살아남더라 하는 자연계의 원리를 사회적인 원리, 사회과학에 적용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논리, 이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회과학도.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는 있는 그대로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쉽고. 그런데 이런 자연과학, 이과, 그죠? 이과, 과학 이런 거는 쉬운데 이 사회과학, 사회, 문과, 사람의 일은 어려워요. 왜? 자, 둘이 힘센 애가 살아남는다. 야, 둘이 싸워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아이를 많이 난다. 뭐 적게 난다. 실험하고 싶으니까 막 애 좀 많이 낳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험 자체가 안 돼요, 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경물 취지한 자연계의 원리와 유사하게 이 문과적인, 사회적인 일사자, 사물이죠. 이 일에 대한 논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하고, 그죠? 실험 가능하고 논증 가능할 수 있도록 자꾸 해서 사회과학 방법론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도 이렇게 이론에 맞게, 이치에 맞게, 이치에 맞는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걸 다 모아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원리가 있어. 얘들의 관계에서 규칙성은 이런 거야. 하고 이론을 발표를 해주면, 이 이론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거를 딱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똑같이 나와줘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하나 맞춰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검증됐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 해봐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자, 지금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 독서를 하실 거라면 막힐 때마다 단어를 찾는 방법도 있지만 한자를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개념을 잡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95% 이상이 한자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니까요. 단어가. 두 번째로, 자, 이렇게 논리, 이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간단한 용어의 경우에 하나를 모르면 파생되는, 기본될수록 파생되는 단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단어는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념을 중심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3번. 그 다음에 어떤 A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반대 개념인 B는 꼭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또 A, B의 관계처럼 유사하게 C와 D의 관계, A와 B의 관계처럼 C의 관계를 유비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추하는 능력에 의해서 인간이 발전을 해왔지만 A와 B의 관계와 C의 D의 관계도 유사하지만 비슷하면 차이점, 비슷한 공통점을 찾으면 차이점을 꼭 찾아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것과 차이점, 공차고 놀아야 돼요. 공부를 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둘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5번. 그래서 지금 가르쳐 드린 게 뭐냐면 자연과학의 원리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자연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다가 소크라테스가 인간이란 무엇이냐, 너 자신을 하라 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들어가서 철학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인간의 심층의식, 주관의식이 뭐냐 하고 프로이드가 인간의 주관의식을
해나가면서 잠재의식까지 공부를 하는 철학이 발생을 했지만 현대 철학은 최고봉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출발이 무엇이고 어떻게 메커니즘을 구조를 형성시키고 학문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단어에서 발생을 한 것이고, 어떤 학문이든 단어를 툭 건드려서 단어를 해체하면 그 학문 자체가 불명확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자연과학의 원리를 인간의 사회과학에 적용시키기 시작하면서 인간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자연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사는 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복잡하시겠지만 지금 답변에서 요 내용은 다 이해했죠? 자, 힘의 논리처럼 A와 B의 관계에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는 겁니다. P이면 Q이라고 했을 때 이게 힘의 논리처럼 보이지만 그 아닌 다양한 논리도 다 숨어있고 하나만 뽑아서 얘기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상대적인 요런 것들 1번과 2번과 3번 파워와 4번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을 때 논리를 보충하고 합리적으로 더 적당한 여러 가지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힘의 논리와 적자생존처럼, 힘의 논리가 꼭 적자생존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백과사전 찾으니까 아니었죠. 이런 것처럼 오해하고 사용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백과사전을 찾아보시든지 이렇게 이분처럼 질문을 해보고 체크를 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아야, 그래야 스스로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